창작 집단결을 운영한 지 이제 겨우 2년 차에 접어든 연출이자 극작가이자 기획자이자 제작자이자 배우인 김로환입니다. 네, 저는 이번 햄릿 재판에서 판사 역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른 공연으로는 행오버라는 공연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여기 계신 김로환 연출님의 부름을 받고 단걸음에 달려왔습니다. (16세기) 덴마크의 왕자 햄릿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빠를 죽이고 자신의 엄마랑 결혼하고 자기까지 죽이려 했다는 이유로 이제 새롭게 왕이 된 삼촌을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재판의 과정 중에 이제 검사의 변론과 이제 변호사의 변론,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 직접 뽑으시는 증인들의 순서, 그리고 그날의 판결에 따라서 그날 줄거리가 정해지는 그런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등장인물 같은 경우에는 햄릿을 이제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이제 원작에 등장했던 인물들, 호레이쇼나 포틴브라스, 거트루드, 길더스턴, 뭐 이런 등장인물들, 그리고 무덤지기 광대, 이런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기존 텍스트나 이제 기존 텍스트를 이제 기반해서 공연되어져 왔던 어떤 방향성과는 굉장히 다른 신선한 어떤 해석들이 창작 집단 결만의 이제 카톡과 MZ 이런 키워드가 새롭게 해석이 되어서 등장을 하니까요. 많이 이렇게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원작에서는 실제로 등장하지 않는, 이제 말하자면은 덴마크 노병이라던가 그 궁정에서 실제로 주방에서 일을 했었던 궁정 요리사라던가 이런 인물들이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이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관점들을 또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관객 참여를 저희는 일단 기본적인 모토로 잡고 있어요. 서사를 즐기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이 주인공 프로타고니스트에게 이입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간접 체험하는 거거든요. 프로타고니스트의 역할을 관객이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간접적으로 체험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근데 영화나 영상 매체가 가질 수 없는 어떤 생동감이나 현장감이나 놀이성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매체는 공연 매체다. 그래서 저희는 관객 참여를 통해서 그날의 서사와 그날의 결말에 영향을 미치는, 저희는 이렇게 표현해요. 다변형 서사 구조의 이제 공연 예술을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창작해내고 있습니다. 햄릿 재판은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구상했었던 때가 사실은 2016년도 제가 대학교 과제물로 제출을 하고 연출론 때 잠깐 이제 한 20분짜리 씬으로 발표를 했었던 공연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때는 이제 워크숍 장면 발표였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때 쌓였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가능성들을 이제 말하자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논리나 아무런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제가 배우다 보니까 나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것이 논리에 맞는가는 일단 선을 끊어 놓고 일단 다 적어 놓고 하나하나씩 추려 나가는 과정들을 먼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대본들을 이제 말하자면 저희는 또 증인의 순서가 또 다 다르다 보니까 증인의 순서를 이제 경우의 수별로, 경우의 수 함수 짜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저는 다 맞춰봤는데, 그래서 그 하나하나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논리가 안 맞는다.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은 이렇게 대사를 바꿔야 된다, 저렇게 대사를 바꿔야 된다.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고도 실제로 공연 연습에 들어가서 배우가 체험하는 몫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은 큰 그림을 보다 보니까 이게 대충 그냥 논리가 맞겠지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실제로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습을 하면서 경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말이 안 되거나 내 주장이 너무 빈약한데 이러고 그냥 이 정도만 말하고 끝나버린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 과정을 통해서도 계속 수정 보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에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여러 부분 경험과 이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경험과 이제 그 극작의 완성도에서 많이 좌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크라임 씬이나 방탈출 같은 경우에 그걸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촘촘하게 세계관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저희 햄릿 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 증인이 나왔을 때는 이런 이야기로 사람들의 이목을 쏠리게 한 다음에 이런 증거물들을 카톡방에다가 올려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사람은 유죄일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그런 비율들을 그 증인들 하나하나에 다 미리미리 심어놔서 그 반응들을 미리미리 좀 계산을 해놓는 편이고요. 그렇지 못한 공연은 아무래도 편하죠. 그냥 제가 할 것만 하면 되니까, 저의 배우로서 어떤 그런 그동안 공부해왔던 인물로서 목표만 수행하면 되니까.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어떤 관객 참여형 공연 같은 경우는 관객들의 반응이나 호흡을 계속 신경 써야 된다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어려워요. 네, 어렵고 아직 제가 좀 부족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최고의 이런 형태의 공연에 최적화되어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연기 이론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배우는 항상 제3의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배역에 온전히 몰입해 있는 순간이더라도 제3의 눈을 떠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내가 아닌 타자의 시선으로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극작을 하고 연출을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크게 확신을 못 얻었지만, 작년도 공연을 하면서 또 이번 이제 공연까지 제가 이렇게 큰 결심을 하고 큰 돈을 들이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어떤 배우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오히려 창작자가 이제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관객 참여의 공연이라는 것들의 이제 진행이 굉장히 매끄러울 수 있겠구나 하는 지점들을 발견하게 해준 그런 이제 배우입니다. 네. 사실 제일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의구심이 먼저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뭔가 저 같아도 핸드폰을 공연 중에 계속 쓰라고 하면 좀 재미없으면 이제 뭐 인스타 쇼츠 이렇게 본다거나 뭐 이렇게 볼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여기 계신 김로한 연출의 그 도전 정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뭐 해보자. 그냥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 해보자. 믿고 가보자.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돈 내고 왔는데 재미없으시면은 나가라고는 못할 망정 핸드폰 쓰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도 공연 재미없으면 핸드폰 보고 싶어 죽겠는데, 우리가 재밌는 공연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 그 사람들이 릴스를 볼 이유가 뭐가 있어. 지금 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내 손에 의해서 증인들이 나온 거고 내 손에 의해서 판결이 난다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사실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시설이고 다 같이 보는 이제 극장이니만큼 소리는 이제 다 같이 꺼달라는 정도의 양해 말씀만 공연 시작 전에 안내 멘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연극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런 공연도 있다. 이런 형식의 공연도 있고, 관객분들께서 오셔서, 현장에 오셔서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사실 그 연극의 3요소가 이제 배우, 희곡, 관객이잖아요. 그만큼 3요소에 들어갈 만큼 같이 만들어가는 공연이기 때문에 이런 공연, 재밌는 공연이 있고 재밌는 공연을 만들어가는 단체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직원 아닙니다. 저희는 100% 객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물 속에서의 햄릿 재판은 그냥 그날의 햄릿 재판이라는 공연인 거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공연하게 될 공연 햄릿 재판은 또 완전 다른 공연입니다. 그 부분을 유의하시고 공연을 관람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연을 보고 재밌으셨다면은 실제로 보러 오시면은 5만 배 재밌습니다. 그 부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오셔서 투표하고 카톡방에서 장난도 치고, 그리고 결말도 직접, 오늘 못 보신 결말도 와서 직접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관객 참여형 공연들을 만들어 나갈 건데요. 요거는 꼭 송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지금 아직 세상에 꺼내 보이지 않은 이제 대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 얼간이라고요. 1020의 간, 3040의 간, 5060의 간들이 등장해서 벌이는 세대 갈등 소통극입니다. 말하자면 관객분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과연 어떤 세대가 제일 비극적이냐. 그래서 부제가 천하제일 비극 대회예요. 그래서 어떤 지금 현대사회에 팽배한 어떤 세대 갈등 문제에 대해서 아주 유쾌하고 재밌게 창작집단결 스타일대로 관객 참여와 함께 하는 그런 재밌는 공연이 될 거고요. 도플갱어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권을 들춰봤더니 내가 가지 않았던 곳에 도장들이 다 찍혀 있어서 알아보니까 나의 도플갱어가 세계를 일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나의 도플갱어를 찾아 나가는 여정을 그린 마찬가지 관객 참여 뮤지컬 도플갱어가 내년 초 그리고 내년 중순 정도에 아마 쇼케이스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혹시나 이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내 아이디어 가져가면 안 돼. 창작 집단 결은 이렇게 재밌는 상상들을 많이 해서 또 새로운 어떤 21세기형 공연들을 중심으로 창작을 하고 있고요. 뭐 대단한 예술적 성취나 어떤 역사의 길이 남는 어떤 업적보다도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보통의 우리들, 가장 보통의 나, 가장 보통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로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학전이 그랬듯이요. 항상 이렇게 선택받아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잃지 않는 배우로 계속 겸손하게 묵묵하게 그냥 배우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계속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제 현실하고 타협하는 배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뭔가 힘드니까. 근데 이렇게 선택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냥 배우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표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창작 집단 결이 당신의 그늘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렇답니다. 배우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요. 그렇답니다. 네. 뼈를 묻겠습니다. 아유, 뼈는 딴 데 두셔도 됩니다. 예. 카톡 참여극 햄릿 재판은 오아 라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와 라이브. 우와 라이브. 우와 많이 보러 오세요.